안녕하세요.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팁으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부캐를 만들어 보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전업 작가나 기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직장을 5년 정도 다니고 있었는데 5년을 다니면서 혼자서 글을 쓰다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글을 써보고 싶다 해서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의 명예 기자단으로 활동을 3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로 다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서평단, 작가단 이런 것들로도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제가 사실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전업 작가가 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요즘에 부캐를 많이 생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부캐로 하시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그런 프로페셔널함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로그 기자단 또는 명예 기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뽑는 곳도 있고 지역적으로 뽑는 곳도 있고 또는 뭐 업체나 뭐 약간 나이를 조금 줄여가지고 그런 청년 대상으로 하는 곳들도 있지만 이런 곳들은 대부분 뭔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이제 관련 정보라든지 인터뷰를 실어서 글을 작성하는 것들을 요구하곤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저희가 사무실에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제 관련 업무를 하는 것과 그렇게까지 많이 다르진 않거든요. 여기에 조금 더 프렌들리한 느낌을 살리거나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뭐 팩트를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나의 의견을 보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화를 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약 하고 있는 본업이 따로 있어. 그 본업에서 뭔가 사무 문서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러한 점들을 조금 많이 살리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문창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언론정보학과를 제가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한 저의 사회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저의 관심사, 프로페셔널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블로그 기자단, 명예 기자단, 뭐 블로그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을 지원했고요. 뽑혀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 보통 지역이라든지 관심사별로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명예기자단도 그냥 명예기자단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프로축구 명예기자단, 프로농구 명예기자단, 프로배구 명예기자단 이런 스포츠 관련된 쪽들도 있기는 하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출판사에서 모집하는 명예 서포터즈단, 뭐 블로그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 관심사라든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지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내가 만약에 남구에 살아. 그럼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명예 기자단,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 모집 공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지원하시고 활동하실 수 있는데 이때의 장점은 사실 남구청을 잘 모르는 사람은 지원하지 않겠죠.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해도가 있거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수입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원하실 때 이제 원고료를 지급합니다라는 항목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기자단이나 블로그 서포터즈단
또는 뭐 블로그 기자단들 이런 것들에는 모집 공고에 보면은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또는 뭐 소정의 취재 비용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취재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돼서 글을 쓰고 송고를 하게 되면 원고료를 지급받게 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만 원 정도를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뭐 1시간,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이렇게 글도 써보시고 취재도 해보시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좀 높여보시고 또는 관심사를 깊게 파보시면서 부수입도 얻어가실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냥 건당 5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한 달에 낼 수 있는 원고가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3건을 좀 제한을 많이 두는 편인데, 그러면 내가 한 곳에서 블로그 서포터즈단이나 명예 기자단을 해. 그러면 제가 아까 한 건당 5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건이면 15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관심사나 지역별로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 더 부수입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아쉬운 건 뭐냐면 제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프리랜서 기자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받고자 하는 원고료나 강의료 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관심사별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기자단이나 명예 기자단을 더 이상은 못 하는데 만약에 취미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게 가게에도 보탬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저는 실제로 3군데 정도를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사나 지역이라든지 이 필드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중복을 지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서 보통 건당 5만 원이니까 3건 정도를 제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 이렇게 45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투자한 시간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제가 원고를 하나 작성하는데 정말 길게 잡아봐야 1시간 반, 1시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3군데에서 매달 9개 정도의 글을 쓴다고 봤을 때는 잘 나눠서 내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다 하면은 뭐 일주일에 2~3번 뭐 1~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45만 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4번째, 부수입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명예 기자단에서 똑같은 곳에서 3년 동안 이제 연장을 하고 또 재지원을 하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분들도 많이 알게 되고 같이 명예기자단 활동을 한 친구들이랑도 조금 친해져서 나중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이랑 저랑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정말 고맙게도 제가 결혼했을 때 결혼식장에도 와주고 집들이에도 와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SNS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거나 그런 활동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명예기자 활동을 하기를 정말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관심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나 관심사 기반으로 만난 사람일수록 조금 더 오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나간 세월을 요즘에는 조금 단추해보고 있거든요. 내가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떠올려 보는데요. 제가 이렇게 직업을 바꿔서 전업으로 기자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작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이 명예 기자단, 명예 서포터즈단, 그 다음에 블로그 기자단,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직업을 바꿀 때 그냥 한 번에 훌쩍 뛰어넘을 수 없다면 중간에 완충지대를 통해서 건너가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직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분들이라면 요즘에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청년센터들이 진짜 많아요. 이곳에서는 청년 기자단, 청년 뭐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로 재미있어서 기자라는 직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봤고요.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내가 이 기자단이나 서포터즈단에서 마케팅 업무를 맡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마케터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때 미리 맛보기로 체험해 보시는 그런 창구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짤막하게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조금 전달해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지금 뭔가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망설이고 계시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싶은데 글을 통해서 나의 부캐를 생성하고 부수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꼭 블로그 기자단, 명예 기자단, 블로그 서포터즈단 이런 것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랜만에 프리랜서의 팁으로 다시 찾아왔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요. 제발.